저녁에 오빠와 만났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야 했다. 오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오빠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 나는 깊은 숨을 하. 내쉬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요즘 들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내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였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정아, 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결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욱하는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가 문제라고 생각해. 오빠는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난 그게 너무 불안해.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너한테 충분히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를 위로해주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오빠와 나는 더 자주 만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웠다. 오빠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찾아왔다. 미정아, 우리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요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오빠의 말은 맞았다. 나도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을 메울 수 없었다. 오빠,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사이가 나아질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말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와 나의 관계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새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졌다. 그날 나는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오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이게 끝이라는 거야? 응. 이젠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도 그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텅 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하겠어. 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까? 내가 정말 그와 헤어지고 싶었던 걸까?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밀려왔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와 함께했던 9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다. 미정아,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조용한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사람은 나였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내게 다가와 주길 바랐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결국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도 이제 흔들리고 있었다. 미정이가 떠나고 나는 혼자였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일에만 빠져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난 왜 그때 너를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나 혼자 되뇌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내일이 우선이었고 결혼이라는 문제도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미뤘다. 나중에 해결하면 돼 라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하지만 이젠 그녀가 없다. 그제서야 나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문자 한 통조차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한편으론 자존심이 내 발목을 잡았다.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니까. 그녀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결국 그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와 연락은 전혀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9년이란 시간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음은 늘 그에게 가 있었다. 미정아, 괜찮아? 너희 정말 끝난 거야? 희수가 묻는 말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난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와 끝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조금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같은 질문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밤이면 눈물이 나왔다.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간들이 지나갔다. 일주일 동안 나는 혼자서 그녀의 흔적을 떠올리며 살았다. 집안 곳곳에 그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머리끈 하나, 책상 위에 있던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미정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그때마다 나는 얼마나 그녀가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런데도 그 소중함을 자주 잊고 살았다. 나에게 중요한 건 일이었고, 프로젝트였고, 결혼은 미뤄도 된다는 핑계였다. 그녀가 없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버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그저 나 스스로가 바보 같았고,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며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날씨는 맑았지만 내 마음은 흐릿했다.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며 문득 나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오래 있었다. 사랑은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그걸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던 날들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오빠에게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또다시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오빠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런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진짜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미정이를 생각하며 걸었다. 어쩌면 미정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내가 했던 잘못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그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나를 보며 다가왔고 멈칫하지 않고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피로와 고뇌가 나를 슬프게 했다. 미정아, 그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응, 그러자.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